높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전체를 다 들 수는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공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롤 모델을 만들면 아마 다른 장애인도 그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따라올 것이다. 예. 지금 장애인 가지고는 힘들지 몰라도 지금 어린애들, 어려서 지금 앞으로 또 장애를 입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애들에게도 희망을 주자. 네. 그렇게 하려면 나도 넌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밖에 못해 게 아니라 나도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 하는 걸 보여주자. 네. 그래가지고 뭐 정부 돈이 크다면 크지만 또 전체 사회를 변화하기에는 작은 돈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사회 전체를 드는 것은 들고 변화시키는 못할지언정 이런 여러 가지 역할 모델을 만들자. 이공계 쪽에.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고소득 직업을 갖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주면 아마 다른 장애인들도 거기에 격려돼서 할 거고 네. 뭐 특히 이제 어머니나 이런 경우 참 장애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장애 아를 가지는 부모 입장에 참 꿈이 없을 텐데 참 희망이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자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 교수님의 또 다른 아까 그 직업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요. 그 해양학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특이하게 들리는 또 생소하게 들리는 이름인데요. 해양학을 전공하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우연한 기회인데요. 저도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지금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해양학을 정했다고 생각하면 저도 참 내가 몰라서 용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어느 날 우연하게 저한테 해양학을 추천하셨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냥 그 당시 그냥 회사를 다니셨는데 네. 참 다니시면서 참 앞으로 뭘 해야지 먹고 살까 이걸 고민하시다가 그 당시에 이제 좀 미래적이고 이런 걸 해서 해양학을 추천하셨는데 저는 우연히도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사실 아버지가 남자로서 저를 인정해서 첫 번째 한 대화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아버님이 해양학이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필이 확 꽂혔습니다. 그게 내 분야구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뭐 어떤 비전이 있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어머니 품에서 치마폭에서 살아다가 이제 나를 이제 어른같이 대해주는구나 하는 제 기억 속에 첫 번째 대화였고 네. 그게 저의 진로에 관한 거였는데 아버님이 그 당시에 해양학을 얘기하셨거든요. 예. 아버님은 나중에 까먹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돈 안 되고 이런 순수 학문으로 가겠다 할 때 엄청 말리셨죠. 아니, 본인이 추천하시고도 말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 저는 사실 해양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가기 전까지 아버지와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거에서 돈은 안 된다. 바꿔라. 근데 나는 바꿀 수 없다. 고1 때 거기에 필이 딱 꽂혔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정말 해양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와 부단히 싸웠어야 했습니다. 예. 아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러면 왜 당신이 해양학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아마 그런 미래 서적 엘빈 토플러나 이런 책을 보시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네. 하셨고 그날 첫날도 제가 생생하게 저는 기억하는데 아버님이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들어오셔서 저를 앉혀놓고 얘기하셨던 걸 기억하거든요. 아버님이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술기운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본인의 진로가 되셨는데, 예, 뭐 그것을 막상 당신은 기억을 못 하시니까 부인하시는 상황에서 싸움이 계속됐었던. 예, 그렇죠. 그렇군요. 예. 결국 교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아, 예, 이제는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꿀 수도 없으니까요. 아버님 지금 뭐 건강하신가요? 예, 예. 그러시군요. 아버님께서는 지금 아드님의 모습을 상당히 그래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실까요? 뭐, 좀 불안해 하시겠죠. 계속 저렇게 학문의 길이라는 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저기에 해가지고 저게 제대로 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네. 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글쎄요, 그 학창 시절 공부를 참 잘하신 분이었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공부 잘하셨죠? 공부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외국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라고 하시면 아까 초등학교 때, 때까지? 중학교, 예, 네. 한 4년 반을 인도네시아에서 그때 아버님이 이제 파견 가서 주재원으로 예, 가셨군요. 예, 가서 있었는데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때 이제 월말고사를 봤는데 저는 제가 반에서 분명히 꼴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가? 네, 중학교 1학년 예. 때. 당연히 제가 그때 이제 뒤늦게 전화가 왔으니까 73번이 제 번호였는데 저 번호가 내 반의 등수일 거다 생각을 하고 딱 성적표를 봤더니까 중학교 1학년 때 48등을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보는 시험이었는데요. 딱 보니까 국어 15점, 수학 36점, 영어 98점. 영어 하나 점수 때문에 팍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48등을 했을 때의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와, 내가 48등을 하다니. 그때부터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말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고속 성장을 했죠. 이제 내게 꼴찌라고 예상을 하다가 48등을 해보세요. 정말 너무 이게 대단합니다. 그 48등이 1등으로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뭐 좀 걸렸죠. 근데 걸리고 또 대학에 가서 그렇게 오고 싶었던 해양학과를 가서 막상 실망을 크게 했어요.